사람이 누구냐? 노무현 변호사에게 인간으로서는 저 걱정이 담겼어. 저 냄새를 어찌 맡고 있느냐 하면서. 노무현, 그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가? 어린 시절 노무현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 중학교 때도 전교 1, 2등을 했지만 제대는 꿈도 꾸지 못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다닐 때는 진학을 할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서 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취직, 어떻게 부모님을 모실까. 한 달 근무하고 나니까 월급을 2,700원 주더라는 거죠. 그게 한 달 하숙비도 안 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성공하려고 고시를 했습니다. 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출세니까. 독학으로 법전을 익힌 끝에 1975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1년간 재직한 뒤 변호사 개업을 했고 잘 나가는 세무 변호사가 됐다. 그토록 바라던 출세의 길, 성공한 삶이었다. 동료 변호사의 부탁으로 맡게 된 사건이었다. 사회과학 독서 모임 젊은이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불임 사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범법이 어떻고 무슨 법이 어떻고 하는 얘기가 너무나 무색하고 죄스럽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잘 되는 폭력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늘 시위대 맨 앞에 서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는 결국 구속되고 변호사직까지 정치되고 말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순간 그에게 또 다른 운명이 찾아온다. 출세로서의 대의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하고 싶었죠. 인권 변호사로서 하던 일을 국회의원이 돼서도 계속해 나간다. 그러던 그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된 건 1988년 50 청문회에서였다. 비애를 느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가슴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똑똑한 정치인 노무현은 일약 정치 스타가 된다. 아무 조건 없이 정당 후보의 지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합니다. 90년 3당 합당을 통해서 정부의 지역이 3개는 한 당으로 합치고 호남은 한 당으로 따돌렸죠. 새로운 지역구도가 만들어졌죠. 합당의 모든 이러한 절차는 김영삼 총장님한테 부의하는 것을 모르는 데서 본인이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합당 있습니까? 거의 나란 일을 하는 정치인으로서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었다. 그는 김영삼을 떠나 작은 민주당을 창당한다. 그리고 시작된 새로운 도전. 동서화합을 위해 한나라당 텃밭이었던 부산에 출마, 3번을 내리 낙마한다. 1998년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치 1번지 종로구에서 출마해 6년 만에 국회에 입성한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16대 총선에서 영남, 특히 그 중에서도 부산 경남 지역에서 출마할 결심을 밝힙니다. 우리가 정말 모두 다 말려했죠. 정말 왜 이러시는 겁니까? 참모들 반대가 워낙 완강했어요. 그러니까 그쯤에 일논쟁은 이제 그만하자. 나는 간다.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를 버리고 다시 험지로 간 노무현. 노무현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제대로 가려면 분열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동서통합과 화해를 이루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무현 어째 이기는겨? 이거는 하나로당 해야 되는데 뭐 실전이셨나 싶대 이게 안 왔어.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뚜벅뚜벅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목이 쉬도록 외쳤다. 영남과 호남 모두에서 지지받을 수 있고, 그래서 동과 서를 하나로 합쳐서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이 노무현이 이루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투표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로까지 선거판을 뒤집어 놓았다. 그러나 지역 갈등의 벽은 높고도 두터웠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세월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데 내가 좀 일찍 선택하고 그리고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인터넷 안에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지역구가 종로에 있는데 훨씬 유리한 곳인데 왜 그걸 버리고 부산으로 가냐. 바보.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 바보 하는 그게요. 그냥 좋아요. 노풍이 불기 시작했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시작한 제16대 대통령 선거 새천년 민주당 후보 경선. 동서화합의 상징인 울산과 광주 두 지역 모두 그가 1위한다. 경선이 진행될수록 노풍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바람이 됐다. 강원, 인천 그리고 경기까지 그가 모두 석권했다. 그리고 마침내 제16대 대통령 선거 새천년 민주당 후보가 됐다.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함께 나갔다. 인권 변호사로서,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지키며 살아온 삶. 정의와 원칙의 상징인 그를 국민이 선택했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편이 이기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느 편의 승리보다 원칙의 승리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원칙과 신뢰, 새로운 정치, 그것은 이미 시작됐어.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취임하자마자 개혁이 단행됐다. 4대 권력기관의 쇄신이었다.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 행사는 이상 더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들 권력기관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혁이 시행됐다. 왜 유독 언론
언론만이 부당한 권리와 부당한 이익을 계속 주장하는지 언론의 이기주의가 너무 지나칩니다. 50 때부터 대통령 별장으로 쓰던 청남대를 반환했고 폐쇄되어 있던 북악산 숙정문 일대도 개방했다. 대통령 스스로도 특권을 내려놓았다. 대통령 빼고 하나 누리는 것 중에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이 북악산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혼자 누리는 것이 은근히 기분이 좋고 이제 좀 특권을 가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몇 번 이렇게 와 보니까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된 기득권층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일 비판의 날을 세워갔고 결국 취임한 지 1년 만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다 193표, 부 2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한국 정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 대통령의 모든 업무가 정지됐다. 이번에도 국민이 나섰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지키겠다며 매일 밤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2개월 만에 기각됐다. 다시 업무를 시작한 대통령은 의욕적으로 당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북핵 문제는 14 남북 공동선언을 끌어내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고 수도권 인구 유입 감소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얻은 성과였다. 역대 정부 중 복지 예산을 가장 많이 늘려 사회적 불안 요소를 해소했으며 경제 성장도 일궈냈다. 참여정부 5년 내내 수출은 2자릿수로 증가했고 경제 성장률은 이전과 이후 정부보다 높았다. 한국 경제에 대한 외신의 평가는 국내 언론과 달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FTA의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자들까지 등을 돌리게 했던 한미 FTA 협정.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선 꼭 해야 하는 일이었다. 지금 세계 경제 운동해가는 과정에서 난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일찍 뛰어들면은 좀 앞서갈 수 있다는. 결과는 수치로 증명됐다. 한미 FTA 이후에도 한국의 대외 경제는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갔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5년이었다. 지난 5년이라는 것이 아주 긴 세월이기도 하고 아주 짧은 세월이기도 하죠. 이걸 벗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시민의 지위로 잠시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퇴임 이후 고향으로 돌아간 최초의 대통령. 서민이 된 대통령을 만나는 건 사람들에게도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이 포즈는 비쌉니다. 보통 뭐 이거는 저는 많게는 하루 2만 명이 방문했고 대통령이 11차례나 인사를 나온 날도 있었다. 농촌마을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나갔다. 마을 주민들과 친환경 쌀 재배를 시작했고 뒷산에 차밭도 조성했다. 난 죽어. 뿌리 사이로 흙이 오로 들어가야 되거든. 잘 살겠다. 제2기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지역균형 발전을
이제 한 시민이 되어 실천해 나간다. 대통령을 지낸 경력을 가진 어떤 시민으로서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던 거죠. 시민으로 성공하고 싶으셨어요. 전직 참모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제가 앞으로 책으로 일가를 이루겠습니다. 이런 희망과 비전과 자신감을 함께 보이셨던 거 아닌가. 시민 노무현은 여전히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다. 퇴임한 지 1년도 안 돼 마을의 공기는 얼어붙고 있었다. 언론이 다시 나를 세우기 시작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후 1시 반에 대검찰청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수사 당시 불거졌던 이른바 눈두렁 시계 사건의 배후에 당시 국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주라고 검찰에 지시를 내렸다. 국정원 개혁 TF의 조사 내용입니다. 별이 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줬던 등불 같았던 사람 노무현. 어두운 밤길, 빛을 잃은 것처럼 사람들은 절망하고 절규했다. 원칙이 바로 선 사회, 신뢰가 든든한 사회,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로 가야 합니다. 이 위대한 도전에 모두 함께 동참합시다. 그의 외침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깨운다. 강물처럼 굽이쳐 흐르고 또 흘러 닿을 꿈. 사람 사는 세상. 그의 꿈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